떴다 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국립항공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함께 하실 건데요.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른바 중동 붐 시절에는 어떠한 비행기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까요? 변비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당시에 중동으로 날았던 이제 비행기 사진도 있고, 아시겠지만 중동으로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가기 이전에 보면, 당시에 보면 여기에는 간호사들이라 이제 건설 광부들이 가는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보내던 김포공항 근처에 있던 송영대의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독일로 떠나기 전에 의지를 다지는 그런 이제 결단식의 모습도 적혀 있고, 당시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죠. 이제 1970년 초에 드러나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중동에 있던 이제 산유국들이 전쟁 같은 것을 빌미로 해서 석유 가격을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유가 때문에 엄청난 대혼란에 빠지죠. 당시에 고유가 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절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이제 곳곳에 위기는 나타났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좀 타개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했던 것이 중동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중동의 항공인 건데, 197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노선이 어떻게 중동으로 이어졌는지가 나와 있는 자료예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바레인이랑 사우디아라비아 노선이 대표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항공편이 한번 취항을 하려고 그러면 항공당국끼리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의 내용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운항면허 신청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와, 저는 약간 좀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취항을 하고 있는 외항사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게 바로 캐세이 퍼시픽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외국 항공사 이제 캐세이 퍼시픽이 서울에서 홍콩을 거쳐서 바레인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또 이렇게 자랑하는 이 기사 같은 게 또 있고, 당시에 대한항공은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우디 리야드로 직항이 뜨고 있지만, 당시에는 리야드가 아니라 이 다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또 사료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변비행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실 게,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갔나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바로 요 비행기입니다. DC-10인데 요게 250석짜리 좌석이에요. 당시에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건설 노동자들의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것을 좌석 수를 변경을 해서 270석까지 또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서울에서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 이런 다양한 중동의 나라들까지 가게 됐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보잉 747 모델들이 중동으로 또 떠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보잉 747 홍보할 때 747을 통해서 대양주를 날아서 미국을 진출하게 됐다라는 상징으로 많이 홍보를 하곤 하는데, 미국도 물론 갔지만 이 747 비행기가 80년대에는 중동으로 또 날았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이제 대한항공의 그 세계 지도를 같은 걸 보면,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이 이렇게 빨갛게 선으로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면은 대한항공이 어디에 이제 여객 지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면은 태극 모양으로, 그다음 고니 모양으로 저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가 친척 중 중동 나간 사람 없으면 간첩이었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당시에. 그만큼 이제 건설 노동자 붐이 많이 일었던 시기여서 지금부터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 실제로 그 현장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대한항공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인 광고가 있었고, 응시 자격이랑 제출 서류, 전형 방법 등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문조란 선생님, 그 다음에 현숙 선생님의 젊었을 때 이제 그 LP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중동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중동 진출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빠가요, 우리 친아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이제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의 사랑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동으로 향하는 비행기에는요, 현장 노동자랑 승무원, 조종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위문 공연을 가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기증도 해주셨고, 이제 우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실제로 사료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전 너무 특이합니다. 대한항공 기내용 신발인데 집신을 주네요. 굉장히 하이 클래스 좌석을 탔을 때 이런 거 이제 신발을 좀 받을 수 있었다라는 지금 이제 전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한항공 탑승권도 보이고요. 여기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 코리안 에어라인에서 제공한 카세트 테이프예요. 중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리우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이렇게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조용필 씨의 뭐 창밖에 여자 단발머리 수록이 돼 있다고 하고 탑승객들에게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요게요, 실제로 중동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승무원 멘트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게 될 건설 현장 요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임무를 무사히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갈 때 그 건설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는 아예 가늠조차 좀 되지 않나요, 사실은. 자, 요거는 이제 플립보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전광판이 그냥 되게 예쁘게 컴퓨터로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타닥타닥 돌아가는 형태였거든요. 요것을 이제 모형으로 또 다 구현을 해 놨습니다. 자, 요 분은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분에 관한 이야기를 박물관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전시에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김장혜 선생님이신데 이라크에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 같은 것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타이페이에서 홍콩에서 방콕에서 폼베이, 바그다드까지 이렇게 경유를 여러 번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환승 루트를 통해 가지고 건설 현장으로 참 어렵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배정미 선생님이신데 실제로 대한항공 승무원이셨고요. 대한항공을 탔었을 때 비행 일지예요. 네, 크루들 이름도 다 적혀 있고 당시 이제 캐빈 아나운스먼트 매뉴얼이라고 해서 기내 안내 방송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매뉴얼로 된 것을 들고 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안내서까지도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고요. 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람도 실어놔놨지만 화물도 실어놔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화물을 실어놨던 것 중에 또 다른 화물이 뭐냐면 바로 밀물이라는 잡지인데. 밀물이라는 이제 일종의 소식지를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간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달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신적인 양식을 보태드리기 위해 밀물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중동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제 일하던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조국 가족의 소식이 알고 싶고 또 내 조국의 이야기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밀물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기도 했고요. 밀물에 보면은 그 중동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들, 수필들도 많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밀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편지를 써주기도 하면서 정말 일종의 소식지와 같은 역할을 쫙 했던 겁니다. 당시에 중동을 오갔던 승무원들이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어스가 아니라 스튜어디스입니다 라는 책을 1982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푸른 하늘 은빛 나래라고 대한항공 여승무원 동호회에서 제작한 책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편지들인데 가족들, 그 다음에 친지들, 형제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편지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내준 돈으로 이거로 가족들끼리 어떻게 논의하고 있다. 이걸 학교를 잘 보내고 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정말 일상 다반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들을 좀 같이 읽다 보면은 정말 한층 더 감동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진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얻은 것들에 관한 전시가 남아있는데요. 1977년 6월 6일자 뉴스위크 표지인데요. The Koreans are coming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1977년도 후반부터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한국인이 엄청나게 무서웠던 존재였던 거예요. 코리안스 커밍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나 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겠지만 표지만 보면, 하지만 내용을 보면요, 한국인은 일본인이 게을러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미국 시장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당시의 그런 기대와 두려움이 저 한 권의 잡지의 저 사진 속에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올림픽을 이후로 그다음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중동붐 열기는 이제 잠잠해졌고, 하지만 그동안에 남았던 중동과의 협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의 항공사죠. 사우디아가 서울 리야드 노선을 32년 만에 재취항한다는 소식도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카타르 에어라인이나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등 정말 중동 있는 항공사들은 정말 무섭게 한국에 취항을 하고 있죠. 아까는 이제 탑승했을 때에 비행기에서 들을 수 있었던 안내 방송이었다면 이것은 마지막 랜딩입니다. 중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임무를 마치시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신 중동 건설 현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긴장을 마음껏 푸시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동의 비행기에 올라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승무원이 들려주는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하던 다른 전시와는 조금 다르게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항공 문화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전 전시는 공항, 그리고 공항 사람들, 그리고 역사 인물, 이렇게 주제가 확실했다면 이번에는 중동 진출의 역사 속에서 항공 문화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전시와는 좀 다르게 역사 속에 있는 항공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항공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전시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까요? 네. 최대한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 이렇게 특별 전시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전시회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잘 적혀 있는데요. 자, 항공이라는 매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싣고 가는 정말 이야기 꾸러미라는 의미에서 항공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번 특별 전시는요, 12월 3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람비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당시의 감흥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